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앞에서 배웠던 와동 관련한 게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어떻게 설명될지랑 그 다음에 그 가군동량 보존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가군동량이라는 건 동력학에서 많이 다뤘었죠.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고, 우리 책에서는 각속도를 대문자 오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와도를 많이 쓸 거니까 와도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은 보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얘기냐면은 시간에 따른 가군동량 변화는 일반적인 선에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에 가해지는 모멘트 혹은 토크의 합이랑 같죠. 우리 동력학에서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유체 문제니까 물질도 함수로 같고, 그 다음에 그럼 토크는 누가 주냐? 유체 덩어리에 토크는 누가 줄 수 있냐?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압력이 주나? 라고 하면 압력은 기본적으로 면의 수직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면의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거는 회전에는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회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은 뭐냐? 전단력 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서 전단력으로 유체 덩어리에 가해지는 힘이 가군동량 변화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단력으로 인한 토크가 유체 중심에서 거리가 있으니까 그 거리로 인한 토크가 전단력이 아니라 전단력으로 인한 토크가 모멘트 혹은 토크가 될 거고, 그게 유체 입자의 가군동량 변화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게 가군동량 보존식이 되겠죠. 뒤에서 뭐 네비어스토크식 갖고 한 번 더 설명은 할 텐데 우선은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라는 거가 두 요소의 곱이니까 물질 도함수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I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얘는 I를 먼저 밖으로 빼가지고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오메가를 빼서 미분한 걸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전개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줬고, 그러면은 우리가 I가 변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서요. 오메가가 변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유체가 레이놀즈 수가 충분히 커가지고 점성의 영향이 작은 그런 스케일의 유동에서는 점성 영향 무시할 건데요 라고 되니까 얘가 없어지면은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변화가 0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점성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작은 스케일 유동이라면은 거기서는 가군동량이 점성으로 인해서 없어질 겁니다. 근데 큰 스케일 유동에서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돼버리니까 가군동량들이 뭐 더 작은 와동으로 전달될 수는 있어요. 가군동량이 아니면 더 큰 와동으로는 잘 안 가겠네요. 에너지 캐스케이드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따라서 큰 와동에 갖고 있는 가군동량이 작은 와동을 발생하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간다는 거죠. 우리 에너지 캐스케이드 개념이 그거 있잖아요.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된다고. 근데 여기서 에너지가 아니라 가군동량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군동량 보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애초에 압력이 영향을 안 준다라고 봤으니까 압력항이 빠진 거죠. 그래서 와도는 압력에 무관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따 뒤에서 보면은 진짜로 그러냐라는 걸 한번 식에서 보여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압력은 선형 운동에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같은 가군동량 보존식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유동이 그냥 똑바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군동량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이 점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성이 유동이 없다면은 가군동량은 0으로 유지되겠죠. 여기 대문자 오메가 썼는데 원래는 소문자 오메가고요. 사실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죠. 와도나 각속도나 그게 그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유동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갈수록 좁아져요. 그 다음에 정상 상태예요. 우리가 유체역학 수업에서는 이런 거 뭐 벤출이라고 해갖고 따로 다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베르누이식 통해 가지고 속도 증가랑 압력 감소 얘기할 때 할 거예요. 벤출이 맞는 것 같은데 Y로 끝났나? I로 끝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처음에 정상 상태니까 유체 덩어리 3개가 여기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정상이니까 계속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거든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속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유체가 차지하는 단면적은 좁아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는 환경에서는 원래 들어오던 데보다 유속이 단면적이 좁아지면서 빨라지는 환경에서는 유속이 증가를 하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동이 가속이 되면은 유체 덩어리는 늘어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체 덩어리가 늘어나는 상황은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유동이 가속되면 유체 덩어리는 늘어납니다.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추가로 알고 보니 이 유동 덩어리가 진행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요. 진행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는 진행 방향은 엄지손가락이고 회전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감아 쥐는 방향이죠. 그래서 진행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우선 가군동량 보존이니까 I 오메가는 처음이나 끝이나 같을 거예요. 근데 I가 관성 모멘트고 관성 모멘트는 질량이 회전축에서 멀리 퍼져 있을수록 크거든요. 그러면 유체가 좁아졌네? 그러니까 유체가 이렇게 줄어들었네? 길이 방향으로 쭉 늘어나면서 폭이 확 줄었잖아요. 폭이 줄어들었으면은 I가 많이 작아지겠죠, 여기에서. 질량들이 더 회전 중심으로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I가 줄어들었는데 관성 이게 뭐야? 가군동량은 그대로 돼야 되는데 각속도가 확 커집니다. 그래서 유동이 가다가 회전하고 있는 유동이 회전 방향으로 가속이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회전 방향 가속이라는 건 감아주는 방향 가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 방향이에요. 회전 축 방향으로 빨라지면 유체가 쫙 늘어나면서 그 가군동량 보존 때문에 회전 속도가 확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I가 감소하면은 와도는 증가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회전 축 방향 가속이 되면은 감아주는 속도도 증가한다니까 뭐 결국에는 굳이 방향을 나눠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유체가 축 방향 가속이 되면은 회전 속도나 뭐 다 증가한다까지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식의 와동 현상을 볼텍스 스트레칭이라 해서 원래 볼텍스가 있는데 걔가 진행 방향으로 쭉 길어지면은 각속도가 증가하면서 회전이 더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는 그런 볼텍스 스트레칭 예로 토네이도나 볼텍스 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케일이 크면은 점성 영향을 작게 받기 때문에 그냥 가군동량 보존으로 인해서 지가 계속 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에 결국엔 없어지지 않냐? 근데 결국에는 얘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결국엔 얘네가 갖고 있는 와도가 옆에 점성을 통해서 확산은 되거든요. 없어지지는 않는데 말이 좀 애매하네요.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얘가 작은 데로 가는 그런 전달은 되는데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점성에서 솟아는 되겠죠. 근데 아직 솟안 스케일까지 가기 전까지는 얘가 에너지를 주위에다가 전달은 하거든요. 와도를 전달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을 하면서 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와도가 넓게 퍼져나가는 것들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약해지기는 하는데 강도가. 근데 어쨌든 전체 영역을 놓고 보면은 각 속도는 보존은 된다. 각 운동량은 보존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그냥 개념적으로 각 속도나 각 운동량 갖고 얘기했고 이걸 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러면은 우선 네비어스톡스식은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에 대한 함수죠. 그건 잘 알고 계실 테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류항 있잖아요. 관성항. 관성력항이라고 책에선 쓰죠. 아니면 대류항. 대류항은 이걸로 나와요. 근데 얘를 벡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은 요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럼 얘를 거꾸로 쓸 거예요. 그래서 대류항은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식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물질도 함수 좌변이죠. 좌변의 물질도 함수 안에 있는 대류항을 우변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보이죠? 얘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그레디언트 항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네비어스톡스식에서 우변의 그레디언트 항은 압력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같아요? 우리가 베르누이식 보면은 동합이잖아요. 그래서 동합항이 추가돼서 베르누이식의 우변의 전체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에너지가 그레디언트 항으로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점성 유동이라면은 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점성 유동이라면 제가 유동이 진행함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는 좀씩 까이겠죠.
그럼 조금씩 까이는 크기는 뭘로 인한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에너지가 들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점성 영향도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식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한 식에 전체적으로 컬을 취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좌변항 보시면은 이거고, 근데 여기서 분모인 t나 여기 델 오퍼레이터에 쓰는 분모 x, y, z가 서로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바로 요거는 우리가 와도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식 좌변이 나온 거고요. 요거 설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항도 원래는 u에 대한 거였는데 컬 취해주면서 뭐 속도에 여기 순서대로 하면 상관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와도에 대한 항으로. 이거는 뭐 그냥 유도하면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여기 항이 요 항이 컬을 취하면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될 거죠. 그래서 아직 전개를 안 한 게 여기 항에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C에 대한 거 그레디언트 있잖아요. C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전개해 보시면 얘는 그냥 0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에 대한 문제는 사실 동합까지 합쳤지만 압력에 대한 문제는 네비어스톡스식에다가 컬을 취하다 보면 없어지는구나. 따라서 컬을 취한 결과의 물리량인 와도는 압력과 상관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건 실제로 유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올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 항으로 전개를 해주시면은 우변에 첫 번째 항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항은 확실히 우리가 뭐냐면은 대류항이죠. 뭐에 대한 대류항이냐면은 와도에 대한 대류항이 됩니다. 그러면 좌변에 와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있는데 대류항도 있네요. 둘이 합치면 뭐가 돼요? 물질도 함수가 되죠. 그래서 네비어스톡스식에서 어찌 하면서 컬을 취하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와도의 물질 도함수 한까지 유도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우변에 남아있는 애들은 그냥 우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항은 뭔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뒤에서 설명했지만 근데 오른쪽 두 번째 항은 뭐예요? 뭔진 몰라도 점성에 대한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군동량 보존식 얘기했을 때 가군동량의 시간 변화를 영향 주는 토크는 점성의 문제다 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t 오버 d 오메가니까 그거는 가군동량 보존식에서 원래 썼던 거고 그럼 얘가 뭐랑 매칭이 되겠어요?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관성 모멘트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유체가 이렇게 쥐어 짜지면서 스트레칭이 일어나면서 관성 모멘트가 변하는 상황이 요 항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요거 식 전개하면은 델 U가 들어가니까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에 따른 속도 변화잖아요. 가속이 되냐 감속이 되냐.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가속이 되는 걸로 바뀌냐. 여기서 가속이 되면은 유체가 생긴 게 변화가 하면서 관성 모멘트가 변하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항처럼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슬라이드만 더 하고 잘랐다 할게요. 그래서 네비어스톡스식에 대해 볼티시티 표현 아까 요거 했고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칭을 하자면은 제일 좌변은 시간에 따른 각속도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학적 관점에서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항은 점성으로 인한 토크, 유체 입자가 작게 있다고 하면은 걔 표면에 점성으로 인한 전단력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서 유체가 회전을 한다, 변형을 한다. 거기에 대한 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항이 서로 1대1로 남는 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따른 관성 모멘트의 변화, 그러니까 유체 덩어리의 변형에 대한, 선형 변형에 대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점성으로 인한 회전은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봤죠. 경계층에서 위아래 속도가 다르면은 유체가 회전을 한다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점성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는 거고 볼텍스 스트레칭은 점성 영향 없는 데서 발생을 하겠지만은 점성이 영향이 없는데 왜 갑자기 유동이 빨라지냐라고 하면 유체가 가속됐으니까 반대로 유체가 감속이 되면은 유체 덩어리가 옆으로 넓어지면서 관성 모멘트가 커지니까 각속도는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들을
각각 두 개의 요소로 점성으로 인해서 각속도가 변할 수 있다. 관성 모멘트의 변화로 인해 각속도가 변할 수 있다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식이 됩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할게요.